바로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북한의 경비정이 2002년에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서 해군 참수리 357 호정을 기습 공격한 제2연평해전. 오늘 승전식이 있었습니다. 여야 대표가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 생생했던 그 현장은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나요. 사람들 비명들 막 살려달라는 외침들 막.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 안 사리고 쏘면서 옆에 전우들은 피하라고 챙기고 그런 게 전우인 것 같아요. 제2연평해전은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군의 도발을 막아낸 위대한 승전입니다. 참전 장병들은 적의 기습 공격에 단 한 명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즉각 대응하여 NLL을 사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참전 장병들의 이러한 희생정신과 호국 의지를 받들어 전투 각오를 건설함으로써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날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2002년 한일 월드컵 터키와의 3, 4위전 바로 직전에 이런 제2연평해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노 교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뭐 다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한일 월드컵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그때 6월 29일 날 우리 뭐 한국과 터키의 3, 4위전 예정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한 경비정이 계속해서 NLL을 침범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 그 해군 함정 두 척이 그걸 막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전부터 우리가 이제 불리했던 부분이 뭐냐면 설사 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이 있더라도 먼저 쏘지 마라. 이런 교전 수칙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서니까 북한 측에서 먼저 우리 해군 함정에게 발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전하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윤영아, 소령동 당시 대위였죠.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우리의 화력이 워낙 우세하니까 아무리 북한 경비정이 선제 공격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그 북한 경비정 한 척을 침몰시키고 거의 침몰시켜서 북한 경비정이 그걸 예인당하는 뭐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해전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 병사들이 많이 희생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연평해전으로 승리를 기리면서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죠. 6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제2연평해전.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영 상사, 박동혁 병장, 서우원 중사, 그리고 황도현 중사까지. 오늘 승전식에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평택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논란거리 하나가 있는 게 6명의 전사자 이름을 오늘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을 낼 때 계급을 틀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천영 상사인데 중사로 일단 이 오타를 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이제 공보국에서 서면 브리핑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도 여기 이제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실수다 이렇게도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연평해전이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특히 우리의 어떤 이 그동안 전투사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도 또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이분들 한 분 분들 다 영웅이고 정말 이 한 분 한 분의 가족들은 지금도 많은 아픔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또 특히 이 분들 중에서 자녀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금 뭐 다시 군에 입대한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공당의 성명이나 이런 것도 마지막까지도 이 상황 자체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천영 지금 상사를 중사로 이렇게 표시한 거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이게 좀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내더라도 정말 이 한 명 한 명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누군가가 보면 그냥 계급 하나 틀린 뭐 상사 중사 바로 붙어 있으니까 단순 실수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이 이런 제2연평해전 혹은 천안함 뭐 이런저런 우리 해군의 우리 군대의 여러 북한과의 전투를 폄하하는 그 속내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얼마 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전을 좀 헷갈려서 SNS에 올렸다가 또 많은 문매를 맞기도 했고. 글쎄요,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을 좀 잘 쓰는 게 유족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저 글을 썼던 게 이제 작년 3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구설수에도 올랐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실수를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과도 했고 유가족들에게도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수라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당시 직책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당대표를 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날짜도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연도도 틀렸고 뭐 천안함 피격 날짜도 틀렸고 그다음에 잠수적이 기습 공격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전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날짜도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 않는 글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뭐 실수였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과하고 앞으로 이제 절대 그러지 않으면 되겠지만요. 문제는 뭐 민주당이 그리고 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실수를 함으로써 혹시라도 영웅들에 대한 대접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복되면 안 되는데 사실 2021년 2년 전에도 이번에는 조천영 상사 중사라고 써서 상사인데 중사라고 써서 비판을 받았다면 2021년 2년 전에도 당시에는 조천형 이 이름을 또 민주당이 틀려서 당시에도 좀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 사소한 실수라고 비춰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행사에 참석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호시탐탐 우리를 침략하려고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계속해서 도발해야 되는 북한의 시혜적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튼튼한 국방력과 단합된 국민의 힘 그리고 자유진영과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께서도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라고 점점 평가했는데요.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통합의 길로 가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물론 전사자의 이름 틀리고 계급 틀리고 꼭 이런 부분을 김기현 대표가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해전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 홀대당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좀 격하게 썼더라고요. 글쎄요, 저 부분은 어떤 걸 지적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민주당 정권에서 희생자 따돌림 당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념식 때, 추념식 때 우상호 당시 비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뭐 송영길 전 대표는 참석을 했었던 뭐 그런 사실도 있고요. 이 문제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당시 전사자들에 대해서 좀 예우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군인연금법에 따라서 유족연금 그리고 이제 보훈연금만 있죠.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따져보면 당시 군인연금법이 전사자와 순직자를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전사자에게는 좀 더 정말 두터운 예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연금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전사자에게 조금 더 순직자보다 그냥 일반 순직자보다 두터운 예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만약 미흡하다면 그리고 뭐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좀 따돌림을 당한 부분이 있다면 현 정권에 좀 더 두텁게 예우하고 좀 더 뭐 정말 뭐 국민들 보기에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법을 고치든 뭐를 하든 정말 좋은 예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 평택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식
여야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두 사람이 대화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분향도 하고 6 전사자 용사의 얼굴도 좀 어루만지는 모습까지 잠깐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자리에 최원일 전 함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른바 천안함 자폭 발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군인들에 대한 또 예비역 군인들에 대한 모욕은 이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란이 일으켰으면 당대표가 책임지고 발언을 해야죠. 그쪽은 저를 그런 식으로 책임자로 공격하면서 자기들 책임자는 왜 옹호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최원일 전 함장도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공개 사과를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아직 이재명 대표의 공개 사과가 없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많이 화가 난다.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뭐 최고위원들이나 또는 주요 당직자나 핵심적인 정치인들이 말실수를 하고 막말을 하면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 싫으면 당 대표 안 하면 됩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징계에 회부하면 되는 겁니다. 또는 당대표 명의로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하고 사과하고 질책을 해야죠. 그런데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의 가슴을 핥힌 저 막말에 대해서 비록 권 대변인이 사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석 대변인 직함을 달아주고 어떤 경고나 문책이나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도 막말은 망언은 용납해도 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인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는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어민들을 밀정에 비유하는 막말을 냈죠.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썼습니다. 누구 하나 민주당 윤리위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당대표 명의의 발언 조심하라는 경고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다릅니다. 눈높이와 다른 말이 나오면 김기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질책했고 윤리위에도 회부해서 징계 다 절차 밟았죠. 대체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막말을 해야 윤리위가 열리는 겁니까? 윤리위가 있기는 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최원일 전 함장은 이 부분에 대해 해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에 대해 윤리위에 보내든 당대표가 사과를 하든 공개 경고를 하든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다 그냥 수석 대변인 자리 놔두면서 이런 행사에만 승전 기념식에만 와서 뭐 해군을 위하겠다 말하는 거는 가식이고 위선이고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있었던 21년 전 오늘 제2연평해전 승전식 얘기, 야당이 있었던 좀 논란거리 이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꼽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